사실 이 강사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다소 길어져서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동영상 내용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댓글 소개 및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 영어 강사가 문법적으로 틀린 예문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한 동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치면 세상에 비원어민으로서 영어 강사는 존재해서는 안 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영어 원어민도 영어 가르치면 안 돼요. 미국인들은 영어 완벽해요? 지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영어 원어민들도 문법 무지하게 틀려요.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 어떻게 가르쳐요? 7대 난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나요? 리만 가설 입증했어요? 못했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문법 많이 틀립니다. 저도 오타낼 때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상이나 정점에 있지 않아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마 그 누구도 영원히 정상이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들 일타 영어 강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뭐냐면 이 영어 강사들이 너무나도 게으르고 무지하면서 광고빨, 회사빨로 모은 수강생 숫자에 취해서 자신들의 영어가 완벽하다는 착각과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져서 기초적인 예문조차 문법적으로 틀리는 엉터리 영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점수만 나오면 장땡 아닌가? 맞아요. 점수 중요하죠. 저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어를 공부해라. 하지만 고3이 되는 순간 수능 영어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점수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건 당연하죠. 이걸 가지고 목적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 끝납니다. 영어 평생에도 안 됩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하면은 일단 해석이 돼야 하고요. 그 뒤에 한두 달 더 듣기나 말하기를 배우면 말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영어를 배우고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배웠으면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데 수능 점수만 나오면 장땡인 영어 강사가 왜 이런 소리를 하나요? 이분은 저한테 와서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영어 강사에게 가서 당신은 그냥 수능 영어만 가르치는 영어 강사에 불과하다. 6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하고 한두 달 더 배우면 말하기 끝나야 한다는 개소리 따위는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강사는 아마 영어 4등급, 5등급 나오던 학생들을 1등급으로 만든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 경험은 저도 수도 없이 해봤어요. 가령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영어 6등급 맞던 학생을 한 9개월 정도 가르쳐서 1등급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수학이 1등급 나오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학생은 아니었죠. 자, 집에서 이 학생 영어 성적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어머니가 영어 2등급만 나와도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 가본 영어 학원이 없었고 과외도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보니까 수학을 잘해서 그런 건지 머리는 좋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이 학생이 인문학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독해하다가 아이보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리의 의미는 상아라고 가르쳐줬는데 상아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아이보리는 둘째치고 상아의 의미도 모른다는 건 참 의외였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국어학원, 논술학원 다녔던 학생이었는데도 언어적 감각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다소 떨어져 보였어요. 어쨌거나 그런 학생을 영어 6등급에서 1등급 만들어 놨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진작에 저한테 보낼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학생이 영어 성적이 오른 게 100%제 덕분일까요? 물론 제가 잘 가르치기는 했죠. 하지만 그전에도 영어학원 다니고 과외받고 했잖아요. 그게 쌓이다가 저한테 와서 포텐셜이 터진 거죠. 이 학생을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받아서 가르쳤으면 결과가 어땠을지 장담 못해요. 이른바 일타 영어 강사들이 대부분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을 가르쳐요.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이 강사들한테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학교 영어 10년 넘게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거기다 고3이라는 재수생이라는 압박감, 절박함에 공부해서 성적 오르고 등급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는 지금까지 그 학생들이 배운 영어는 다 쓸모없고 성적 오른 게 100% 자기 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수능 영어 마스터, 한두 달 말하기 더 배우면 회화까지 마스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강사한테 영어 배우고 성적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하겠죠. 관계대명사도 5분이면 해석법 다 배우고, 분사도 5분이면 다 배우고, 못 믿겠지? 그러니까 니다. 이게 제가 이 강사의 동영상 보다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데 갑자기 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수준이 거기까지다의 줄임말이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강사가 예문 몇 개 틀리고 문법 몇 개 틀린 거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만 거 거짓말 그리고 헛소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말 궁금한 게 알파벳 하나도 모르는 사람 6개월 가르쳐서 수능영어 1등급 한두 달 말하기 가르쳐서 회화까지 영어 원어민 수준으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 가능해요? 제가 볼 땐 이 사람부터가 영어 원어민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 영어 강사를 비롯해서 제가 지적한 영어 강사들의 학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학력 문제로 이 영어 강사들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명문대 출신 강사라고 해서 반드시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시절에 시험 잘 본 것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도 이른바 명문대 출신 아니고 심지어 영어영문학과 출신도 아닙니다. 다만 영어영문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정한 이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예전에 잘 나가던 일타 강사들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예전에 3김으로 불리던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사교육 시장을 지배했던 적이 있죠. 편의상 KJC로 칭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제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 잘 나가던 영어 강사들의 강의를 참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K 강사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비니 모자를 쓰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보는데 내 머리가 간지러운 느낌이라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목소리도 다소 느끼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이 강사에 대해서 살짝 비판한 적이 있어요. 언어 결정론, 언어가 정말 인간의 사고를 지배할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는데 정말 잘 만든 동영상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K 강사의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음성 상징 같은 건 되게 발달돼 있잖아. 우리는 빨간, 말간, 시뻘건, 불구죽죽한 또 많이 있잖아, 그렇지? 또 시냇물이 졸졸졸, 줄줄줄, 질질질, 쫄쫄쫄, 좔좔좔, 콸콸콸. 우리는 듣기만 하더라도 물의 수량이 얼마만큼인지 느껴질 정도죠. 이런 식으로 발달된 언어는 우리 한국어밖에 없어요. 이 K 강사가 한국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어를 번역할 때 이러한 한국어의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영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빨간색을 의미하는 이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는 레드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가 한국어의 이러한 다채로움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빨간색을 나타내는 영어 어휘에는 레드 이외에도 크림슨, 카디널, 스칼렛, 버건디, 블러디, 라즈베리, 머룬, 마젠타 등 엄청나게 많은 어휘들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색깔과 관련한 표현들이 있고 심지어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양의 색채 구분은 RGB 값을 통해 색상을 훨씬 더 자세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만 색채 표현이 다양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K 강사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이 강사의 영어 실력과 별개로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K 강사가 자주 쓰는 교재가 있는데 백일문이라고 해두죠. 이 교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정통 영문법을 좋아해서 이런 구문 독해 방식의 영문법 교재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 교재 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구문 독해라고 하는 것이 한 줄, 두 줄 정도 되는 짧은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독해는 그냥 독해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의 일관된 주제에서 지식을 얻는다는 면에서 하나의 제대로 된 독해 지문을 해석하는 것이 백일문 형식의 구문 독해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 강사의 수업은 꽤 들을만 했어요. 딱 정통 영문법을 설명하거든요. 인터넷에서 동영상 몇 개 시청한 게 전부지만 요즘 정통 영문법 설명하는 영어 강사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2 강사와 K 강사는 유사보호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충돌한 적이 있죠. 사실 유사보호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K 강사는 솔직하게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제2 강사는 그거 뭐 틀릴 수도 있는 문법이라고 좀 관대하게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서로 일타 강사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던 때라 이 문제가 좀 과열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이런 문법적인 문제로 발전적인 싸움이라도 했지 지금은 그런 학문적 논쟁조차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이 강사처럼 개소리, 헛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영어 교육은 예전보다 훨씬 퇴보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C 강사는 어쩌다가 유튜브 강의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3번 생략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죠? 4번 문어체제 표현이다. 문어체제 표현은 뭔가 하면 구어체에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구어체에서 com어를 어떻게 표현하겠어? He can solve the problem. comma.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He can solve the problem.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어체적 표현, 즉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하필이면 이게 처음 본 강의라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저 C 강사가 설명하듯 회화에서는 잘 안 쓰일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회화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입니다. First, there's a layer of ladyfingers, then a layer of jam, then custard, which I made from scratch. Then raspberries, more Wait, ladyfingers. how'd you get $200? Rupees. Which is? Bucket of So none of the girls here eat anything? Not since 2 became the new 4 and 0 became the new 2. Well, I'm a 6. Which is the new 14?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수능 영어 가르치는 강사들은 그냥 수능 영어나 잘 가르치세요. 자신이 회화도 잘한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들 어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학생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요. 거의 제임스 랜디 수준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거짓말하고 있는 척, 회화 잘하는 척 하니까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만 자주 봐도 이런 설명 안 나오거든요. 이 강사도 그냥 평범하게 비동사 설명하면 되는데 괜히 허세 부리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수능 영어는 가르칠 줄 알아도 회화는 못한다고. 저도 회화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28년째 미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어와 싸우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바이링구얼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허세를 부리고 왜 거짓말들을 그렇게 해요? 외국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하면은 일단 해석이 돼야 하고요. 그 뒤에 한두 달 더 듣기나 말하기를 배우면 말이 끝나야 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제임스 랜디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한물간 영어 강사 말고 지금 잘 나가는 강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냥 너한테 네가 처음 보는 영단어 100개를 딱 줬어. 네. 자, 외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니? 100단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100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강사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쯤에 다른 영어 강사분들 동영상 좀 보다가 지난 7, 8년 동안은 다른 영어 강사 동영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강사 강의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시청하게 된 거고 이 강사는 이 쇼츠 하나 본 게 유일해요. 그리고 이 강사 역시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고 강의 내용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딱 하나 걸린 게 있어요. 다음 동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바람에 원래 한 개로 시작했던 동영상이 3개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녹음도 다 마쳤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에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